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국제녹지병원의 승인 신청을 제주도가 철회했습니다. 외국계 영리병원은 외국 법인이 설립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켰던 김헌 제주도 정책보좌관 실장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가운데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장애학생체전에서 청소년들의 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세상과 소통하는 제주 청소년들을 취재했습니다. 제10회 제주포럼이 개막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제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에 추진하는 외국계 영리병원을 사실상 국내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주도가 일단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 병원이 과연 외국 병원인지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세우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신청했던 제주도.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 제주법인의 자회사가 세우는 만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만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는 데 대해서 여기에 그 의견 해석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 측에서 철회를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주체를 바꿔야 하고 응급의료체계 협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등 재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본의 우회 진출이라는 의혹을 샀던 중국과 일본 병원들의 지분 참여가 재추진 계획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일단 설립 신청이 철회되긴 했지만 전국의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정책 도입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개인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단 3%만 전환을 하더라도 지역병원 50곳이 문을 닫는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의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중국 산월병원의 불승인 이후 또다시 사업계획 철회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정책 추진 과정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내 일부 영농조합 법인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영농조합법인 1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8곳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은 이미 퇴임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1년 뒤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조금 신청을 받은 행정시가 20분 만에 대상자를 선정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영농조합법인 241곳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 술에 취해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던 김헌 제주도 정책보좌관 실장.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검찰이 김 실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도정의 핵심 기구인 초대 협치정책실장을 지낸 김헌 정책보좌관 실장.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팔을 비틀고 손님들에게 폭언을 했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헌 실장이 한 행동은 업무방해 수준의 과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지난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을 피해자들과 합의했는데도 벌금 70만 원의 약식 기소한 사례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만큼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감사위원회로 통보를 해요. 감사위원회 통보 받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내가지고 우리 기획실 감찰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휘나 훈계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5달이나 뜸을 들인 검찰. 결국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면서 김원 실장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스포츠는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정신적인 체력을 키워주는데요. 또래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통로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여자고등부 원반 던지기에 출전한 제주중앙여고 1학년 고진솔. 미리 몸을 풀고 코치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마음을 다집니다. 세 차례 시도 끝에 7m 80을 던져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얼굴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솔이에게 원반과 포화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전에 있었던 무슨 아픈 일이나 뭐 힘들었었는 일, 뭐 기분 안 좋았던 일, 그런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린다는 생각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던져요. 중증 장애 학생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보치아에 제주에서 유일하게 출전한 영지학교 고교 2학년 전지훈 군. 팔을 여러 차례 앞뒤로 움직이며 하얀색 표적구를 향해 파란볼을 던졌지만 상대 선수와 기량 차이가 커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체육회가 선정한 보치아 꿈나무 명단에 올랐던 전지훈 군은 보치아를 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다른 시도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아무래도 애가 그 전보다는 많이 좀 적극적이어지죠. 메달도 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한편 제주 선수단은 지금까지 육상과 수영 등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모두 20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제주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평화와 외교, 안보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과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제주를 찾은 일본의 후쿠다 전 총리로부터 최근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주도의 분위기,印象いかがでしょうか。皆さんに誘われたんだけど、そういう機会がなかったんですよ。今回こういうフォーラムをしますんでね、来れましたけども、いいとこだと聞いておりましたけども、非常になんかリラックスするような雰囲気でいいですね。長く仕事抜きで滞在したいと、そう思います。避難をするとかいったようなそういう地域じゃないんだと思いますよ。そういう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地域なんだ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そうでない信頼に基づいたね、お互いの気持ちをよく理解した上で協力す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大事である。それを目指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最近韓国と日本と韓国の関係が以前に比べよくありません。両国の国の関係改善のため一番重要なのは何だとお思いでしょうか。今の関係をまず清算する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ね。そのためにはやっぱりね、国民同士も理解しなければいけないけども、リーダーの人たちがね、この人たちがやはりこういう状況を変えようという強い決意を持つということは大事だと思います。そこからスタートす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交流の場所でもありますね。そして交流をすることによってお互いの理解を深める、そういう場所である。そういうチェジュ島なんですよ。国際都市チェジュ島と
ね、国際会議の都市でもあり、そしてそれが平和につながっ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 한편 제주 포럼 첫날 열린 동아시아 세션에 참가한 김용군 외교부 차관보는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을 위해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 등 협력이 쉬운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개회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위하여를 주제로 세계 지도자 세션이 진행됩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생산 구조혁신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가공용 감귤 수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상품만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공용 수매 기준을 결정하는 감귤출하연합회가 비상품도 가공용으로 수매하겠다고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학여행단에게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 업소 6곳과 미신고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중국산 김치와 미국산 갈비를 국내산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JIBS 제주방송 정상화와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JIBS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이 64일째를 맞으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볼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며 실질적 결정권자인 신영균 명예회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고 원희룡 도정도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창식 전 제주도 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